오늘은 전기밥솥에 있는 밥을 당장 꺼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전기밥솥에 있는 밥을 빨리 꺼내는 간편하고 단순한 일을 하면 살도 안 찔 뿐만 아니라 당뇨는 물론이고 암까지 막아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는 동안 큰 병이 생겨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건 꼭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밥을 왜 꺼내야 하는지, 그 밥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효능이 생기고 몸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노년기를 병들지 않고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몸이 병들면 다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 먹는 걸로 인해 병을 만들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밥을 해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전기밥솥의 밥을 밥솥에서 꺼내기만 해도 우리 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은 여러 가지 반찬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따끈한 밥을 양념장에 쓱쓱 비비기만 해도 한 그릇 뚝딱입니다. 밥은 이렇게 따끈한 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면 자동으로 보온이 되고 늘 따신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기밥솥에다 밥을 한 후 빨리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날씨도 더운데 밥이 상하라고 왜 꺼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꺼내신 밥은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에 넣었던 찬밥땡이를 먹으라는 거냐? 밥은 따신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밥통에 밥을 왜 꺼내야 하는지, 냉장고에 넣었던 찬밥 드시는 방법과 냉장고에 넣었던 찬밥땡이가 특히 몸 어디에 좋은지, 왜 찬밥을 드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우선 찬밥은 뜨거운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란 무엇이냐? 저항성 전분은 녹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녹말의 일종이지만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최대 90%나 들어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몸속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전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흡수되지는 않지만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반 전분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체지방이 쉽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일반 전분의 포도당은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쌓아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밥을 냉장고에 넣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고 저항성 전분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몸속에 쌓아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도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식이섬유 함량이 많고 이게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미국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암 발생률을 낮춰서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암, 전립선암, 결장암 이런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도 저항성 전분이 대사과정,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줘서 암 발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성분인 유사체의 방출을 자극하는 작용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 과체중이거나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작용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는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아주 간편합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이 밝힌 연구에서도 흰밥을 상온에 식혔을 때 따신 밥보다는 저항성 전분이 약 2배나 생겼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봤더니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밥을 냉장고에 잠깐만 넣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섭씨 4도 온도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넣어둬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임상영양학 저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갓 지은 백미밥을 실온에 10시간 식힌 경우와 4도씨 냉장고에서 24시간 식힌 후 재가열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4도씨 냉장고에서 24시간 식힌 후 재가열을 했을 때 10시간 실온에서 식혔을 때보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20%나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따신 밥을 냉동실에 넣는 건 어떨까요? 냉동하는 것은 순식간에 얼어서 전분의 구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4도씨의 냉장고에 5시간 이상 식혀야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진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었던 밥을 차가운 상태로 먹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밥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이런 식물성 기름을 넣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식물성 기름을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요? 쌀 한 컵당 식물성 기름을 한두 티스푼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항성 전분 식품은 쌀밥과 빵, 씨앗류, 콩, 통곡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냉장고에 차갑게 식혔다가 드시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 전체가 다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셨을 경우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이런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밥솥에 따신 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면 다이어트,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막아준다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보온밥통에 있는 밥 지금 당장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